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, 최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사전 청약 대상자를 확정 발표해서 3기 신도시 9,400가구를 포함해서 총 32,200가구의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공급한다고 그랬죠. 눈에 띄는 거는 이 중에서 14,000가구 정도를 신혼희망타운, 절반을 차지하는 이 물량을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전체 물량 중 70%를 할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신혼부부가 아닌 무주택으로 오랜 시간 청약만을 기다리신 분들은 바로 새해된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면 이번 신혼희망타운 그 자격 조건, 즉 어떤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. 우선 혼인 기간이 7년,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해당이 됩니다. 조직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, 즉 결혼을 하지 않아도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만 결혼하겠다고 하면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사전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소득 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120% 이하여야 되고요.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때는 130% 이하여야 되고 3억 300만 원 이하, 2020년도 적용이 됐을 때 3억 300만 원 이하의 자산이 이하만 이제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또 나뉘는데요.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연 1.3%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%까지 지원을 하고요. 그리고 임대형 같은 경우에 연 1.2%를 최장 10년간 임차 보증금의 80%까지 지원해 줍니다. 다만 이렇게 저리에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해 당장 분양가 부담을 덜더라도 향후 집을 매도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실이익은 정부와 나누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이익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. 결국 돈이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으면 이익의 최대 50%를 국가에 상납해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사전 청약이 당첨이 돼서 그리고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. 이제 첫사또 뜨지 않은 3기 신도시의 새 아파트가 솔직히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요.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, 그동안 무주택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. 자, 5년 전, 7년 전 집값을 생각하면 그때 대비해서 집값이 2배, 3배 오른 경우도 굉장히 많죠. 그런 자산 증식의 기회비용을 포함하면서까지 3기 신도시 과연 하는 게 맞는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3기 신도시보다는 자산을 불리는 전략으로 내 집 마련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. 지금 몇 번의 이사로 자산을 더 불리는 전략을 택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추천을 드립니다.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, 나는 뭐 관심도 없고 집을 사고 판 적도 없고 몇 번의 이사도 못하겠다, 이런 분들은 신혼희망타운을 그냥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일단 넣으세요. 그리고 당첨이 되면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입지가 좋은 곳에 넣는 전략으로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이상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